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우건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대우건설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도대체 네가 왜 대우건설을 이야기해 주느냐. 댓글에 이런 거 있죠. 김린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덕에 에코프로 BM 두산 에너빌리티 펄어비스 잘 담아놨어요. 이분 실수했죠. 에코프로랑 BM은 하나만 담아야죠. 같은 거 두 개 담으면은 의미가 없죠. 하나 파세요. 그런데 대우건설 비중이 50% 비중인데 분석 한 번만 해주세요. 이분 잘못했죠. 제가 큰 수레바퀴에다가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수레바퀴는 어디예요? 반도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원자력, 그 다음에 로봇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수레바퀴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중동 재건 원자력에 끼긴 하지. 대우건설이 원자력에 끼기는 해. 근데 비중이 50%는 잘못했지. 물론 우리 개미들은 돈이 없지. 돈이 없으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린 개뿔 돈이 없지. 개뿔 돈이 없으니까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려야 되는 게 맞지.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께 방송하는 입장에서 아유 잘하셨습니다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대우건설 요거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주가가 5,000원짜리였거든요. 5,000원짜리 주가가 40,000원까지 갔어요. 100%가 올랐잖아요. 여기에 비중이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삼성전자야? 얘 실적이 막 드라마틱해? 볼까? 컨센서스 한번 볼까? 실적이 드라마틱하지가 않죠? 흑자 전환 이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얘가 800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회사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냐를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800%가 올라갔으면 뭐예요? 위기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중이 높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했죠? 근데 어쨌거나 대우건설 들어간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하는 분석은 대충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니까 건설주가 겁나 오를 것 같아요. 화요일에 상한가 예상해 봅니다. 근데 근거와 수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할 거면 전문가 왜 하나, 그죠? 그래서 이분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타. 여러분들이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를 예를 들면 펄어비스에 지금 100%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추천하는 종목을 못 사요.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한 10 아니면 20% 정도를 손절을 쳐야 돼. 잘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윳돈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뭐 해야 돼? 단타를 쳐야 돼. 그래서 항상 장투 플러스 스윙 플러스 단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가야 돼요. 큰 돈은 장투로 버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갈 만한 돈 그런 것들은 스윙으로 버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그 점심 사 먹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러는 돈 그건 단타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장투는 빠져도 상관이 없어. 왜? 빠지면 더 사지 뭐. 이게 장투. 이 스타일로 가는 거는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스윙 이거 한 3달 가는 거잖아. 2-3달. 한 달에서 3달 정도 가는 거잖아. 그럼 요게 물려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살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단타로 이렇게 좀 마중물 부어주는 거야. 추가 매수할 돈들은 단타로 벌어주는 거지. 그러면 비중으로 따지면 장투가 한 50%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스윙이 한 30% 갖고 가는 거고 단타 한 20% 갖고 가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좀 해놔야 돼. 아 나는 돈이 개뿔 없으니까 네가 얘기했던 대로 단타 몰빵으로 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원코인으로 살 거야? 좀 쪼개긴 해야지. 그러면 나는 돈이 너무 없어 이러면은 장기 투자는 버려야지 뭐. 스윙과 단타 이 두 가지로 끌고 가야지. 내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비중 조절은 내가 시킨다고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조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텔레그램 방에서는 단타 많이 치고 있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치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메인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단타 종목으로 저도 건설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우건설이 지금 단타 후보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단타를 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후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단타 치시면 됩니다. 묶여서 답답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4시 16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가장 최신 뉴스 중에 하나죠. 미국과 이란 10일 휴전 연장 호르무즈 무료 개방 합의에 근접.
이거 굉장히 중요한 60일 휴전 연장, 이거는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박살이 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의 석유 자유 판매 허용, 이것도 중요한 거죠. 왜? 이란이 그동안 공급이 안 됐었던 것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글로벌 시장으로. 그동안 중국한테만 공급되는 것들인데. 그죠? 그러면 이란도 제값받고 기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협상을 골자로 한 합의에 근접. 이제 60일 동안 이 핵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식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뭐예요? 호르무즈 재개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중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대우건설이랑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우건설이 중동 재건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승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데이터 근거로 이야기해야겠지. 인포스탁에 들어가면 이 종목이 도대체 언제 올랐고 언제 빠졌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보려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GPT한테 던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종목을 움직였던 히스토리가 이러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주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이슈들로 정리를 해봐. 그러면 대우건설을 주가대로 움직이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원자력 발전, 원전 수주 모멘텀, 이거 가지고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럼 최근에 원전 관련 흐름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AI 투자 대거 늘린다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원전을 미친 듯이 짓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해가지고 1조 원의 500억 달러의 재원을 만들어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다 때려박기로 했죠. 그리고 2천억 원은 에너지에다가 때려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천억 원 미국 대미투자 특별법 때문에 원전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래스카 LNG 이야기가 나올 거다. 알래스카 LNG 이야기 나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루이지아나 LNG 이야기가 나올 거다. 거기 관련해서 조선이랑 엮어서 삼성중공업이 날아갈 거다. 그리고 알래스카랑 루이지애나 LNG랑 엮이면 어쨌거나 LNG이기 때문에 화성 밸브가 엮일 거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해가죠? 근데 6월 17일부터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지금 슬슬 주가가 반응이 올 때가 됐어요. 머릿속에 이 정도 흐름은 넣어놓고 주식을 봐야 돼.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원자력으로 움직였으니까 원자력 쪽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었어. 시기적으로. 이거 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 대표주 테마. 국내 이슈는 작아. 이거는 그냥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떠들기 위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는데, 중동 재건 테마. 지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중동 재건 테마의 바람이 불어 안 불어? 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이슈가 불어줄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 화요일에 대우건설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적 턴어라운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얘기를 안 해도 돼. 실적 뭐 얘네들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잖아. 건설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속합니다. 경기 민감주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가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부 이슈, 재무 불확실성 해소, 자사주 소각, 주주 환원, 이건 작은 이슈야. 그러면 대우건설의 가장 핵심을 주는 이슈가 뭐야? 원전 이슈야. 그 다음에 중동 재건 이슈, 두 가지야. 추려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근데 원전 이슈는 다가오고 있고 중동 재건 이슈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아 나빠? 굉장히 좋지. 그러면 이 양반이 얘기했던 대로 전쟁 마무리되는 느낌이니까 건설주 겁나 오를 것 같아요. 화요일에 상한가 예상.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까지 내용이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하는 거 같네? 한번 믿어나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 구경부터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자람을 느낄 거야. 여기서부터는 다른 데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나만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의 주식 흐름을 보면 말이죠. 내 이야기는 항상 얘기할 때 수급을 이야기하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결국 사고 팔고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란 말이야.
그냥 지금 누가 사주고 누가 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흐름의 이해를 못하면 분석 자체가 안 돼. 이해가 가요? 그러면 주식은 결국 셋이서 치는 고스톱과 같아. 개인, 외국인, 기관 셋이서 고스톱을 열심히 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보통 개미들은 털리는 입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 기관과 외국인 둘이서 주가를 먹고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양분화하는 싸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지. 이 상승세 누가 이끌어갔냐면 기관이 이끌어갔어. 보이죠? 그래서 이 상승세 누가 이끌었느냐? 기관이 이끌었다. 이후에 기관이 팔고 나갑니다. 보이죠? 여기. 그러니까 초반 3월 이전의 상승세는 기관이 먹고 갔단 말이야.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어.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먹었을 것 같아? 외국인이지. 개미가 먹었을 리는 없잖아. 그래서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걸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어. 무엇을 느낄 수 있냐? 단타 겁나 쳤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세로 먹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단타 겁나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타 같이 겁나 친 애들이 있겠지. 누구야? 개미들이지. 개미들이 단타 겁나 쳤지. 승자는 누굴 것 같아? 당연히 외국인이 이겼겠지. 체급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방법은 HTS에서 제공하는 방법이고, 내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으로부터 한번 볼게요. 수급 말고 가격의 변동성만으로 체크해보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파란색이 제가 만든 변동성 지표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이 주가 지수입니다. 최근에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죠. 보이죠? 그러면 이 변동성만으로 보면 언제 사야 되냐면 얘가 바닥에 있을 때 사주면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네. 여기가 역사적으로 바닥이었잖아. 이쪽 오면 바닥이 맞네. 맞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게 맞아. 고점 오면은 팔면 돼. 이제. 주가는 어때? 치고 난 다음에 옆으로 빠지고 박스권 그려주고 있지만 얘는 어때? 빠지고 있지. 그럼 여기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사지 말라. 그리고 바닥 밑으로 치고 갔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면 이때 따라 붙으면 돼. 그러면 쭉 치고 올라가지. 그리고 나서 고점 치고 얘가 빠진단 말이야. 근데 주가는 버티지. 그리고 얘가 똥 치고 올라가는데 주가 또 올라왔다. 근데 고점이 어때? 낮아지지. 이거 뭐라 그래? 쌍봉이라 그러지. 내가 만든 지표에서는 쌍봉이 나와. 그 다음 어떻게 돼? 주가 쭉 박살나지. 쭉 박살이 나고 있지. 주식은 언제 사면 된다 그랬어? 바닥에서 사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눌리는 만큼 늘려서 튕겨 올라져 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 사이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나를 보겠지만, 이 제가 만든 가공 지표를 보면 어때요? 그냥 쭉 빠지잖아. 쭉 빠지잖아.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HTS에서 제공하지 않는 저만의 가공 지표입니다. 대충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만든 가격 지표를 가지고 보면 매수 타이밍이 왔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또 지표가 뭡니까? 개미 지표입니다. 아까 제가 만든 가격 지표 있죠? 파란색. 이 주황색은 개미 지표예요. 개미 지표를 살펴보면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 여기서 같이 올라가네.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가격은 빠지는데 개미들은 위에서 버티죠. 그러고 있다가 개미들이 왕 하고 팔 때 어때요? 주가가 왕 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쫙 팔 때, 개미가 팔 때 주가가 올라가고 개미가 팔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보이죠? 그러니까 주황색이 밑에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색이 위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빠질 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최근 고점 중에 가장 고점에서 빠졌다가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 어느 정도 윗단에 들어와 있는 건 알겠는데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워낙 이러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예측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런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타를 미친 듯이 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참고하면 되지? 외국인이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이걸 어떻게 알면 되지? 몰라. 대신 우리는 알 수 있는 지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 뭐야? 이거야. 외국인은 뭐 사용한다 그랬어? 프로그램 사용한다 그랬어.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지표를 보면 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에 있을 때, 여기죠. 상승세에 있을 때 얘네들이 매수를 강하게 해줬던 타이밍들을 보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이죠? 주가가 올라갈 때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여기 언제? 4월 28일, 4월 21일. 4월 28일이 여기고요. 4월 21일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야? 여기는 4월 15일이거든요. 4월 15일은 프로그램 어떻게 됐죠? 여기입니다. 4월 15일. 그러면 다음 양봉 세게 나왔을 때가 언제요? 4월 8일. 그러면 다음 양봉 세게 나왔을 때 여기가 4월 8일이 되는 겁니다.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붙어준다면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측하기는 어렵지. 우리가 지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어디야?
가격이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라는 수준 정도만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개미가 윗단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 거기에다가 외국인도 잠깐 볼까? 이게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밑에서 사서 올려야 되거든, 여기서. 근데 얘는 위에서 살짝 꺾였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밑단에 머물고 있네.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우건설은 대응하는 애가 맞아. 대응을 어떻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서 카피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에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갈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진짜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볼 거면 얘를 프로그램 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면 돼. 여기 9시 땡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팔잖아, 프로그램이. 보면 보이지?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이 팔잖아. 그러면 대우건설은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얘가 시작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분하지. 근데 얘가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얘는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화요일에 시작하자마자 우린 대우건설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 갭이 얼마가 뜨던 간에, 대우건설이 갭이 얼마가 뜨던 간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붙어준다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 이걸 뭐 아는 사람은 겁나 많아. 니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지금 주가의 흐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 때나 프로그램을 보면 맞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는 시기가 있고 안 맞는 시기가 있어요.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다고. 그거에 대한 구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이 돼, 안 돼? 되지. 근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HTS 쳐다볼 수 있어, 없어? 못 쳐다보지. 나는 쳐다볼 수 있지. 하지만 난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타이밍을 잡아야겠지. 무엇으로? 자동으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에 자동으로 매매가 업데이트될 수도 있겠죠. 나중 일이고 지금은 안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여기에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도 통용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함께 해드리도록 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혼자 어렵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채널에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